예, 오늘도 눈을 안 맞추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면만 응했죠. 최순실이 목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도 안 주고 앞만 보고 있었는데 그건 뭐 전략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왜요? 눈이 마주치고 교감을 하는 모습 보이면 그 재판부 입장에서 공모관계가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다. 최순실이 알아서 한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사실 최순실이 나오지 않고 박 전 대통령 혼자 나왔죠. 그때는 여유 있게 웃기도 좀 하고 옆에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좀 하품도 하고 뭐 이런 좀 여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다시 첫 공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최순실 씨와 나는 무관하다는 그 입장,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앞만 쳐다보고 서로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조우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 경영승계를 지원하면서 뇌물을 받았다. 이것도 부인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던 부분이고 오늘 뭐 주진영 그 전 하나증권 사장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1월 초에 연초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 합병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거 외국 헤지펀드가 와서 뭐 이거 막 뒤흔들어 놓는 건 국민적으로도 반대한 여론이 높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주진영 전 사장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 나간 얘기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진영 사장 같은 경우에 그 메시지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이 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거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들었을 때 청와대에서 압력이 와서 찬성을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진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계속 일관되고 있으나 그에 반대되는 증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그동안 재판을 보면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길을 보면 이 재판의 핵심적인 사안이 뭔지 알 수 있는데 최순실 씨나 주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주진영 전 하나증권 사장이 왔을 때는 여러 차례 주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주진영 사장의 그 증언 진술의 내용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적 키위다. 그래서 오늘 뇌물 재판 관련해 최순실과 병합 심리를 했는데 주진영 전 사장의 핵심적 주장이 삼성물산 경영승계의 경영권 승계에서 합병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뇌물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대가로 전례가 없이 재단 및 최순실에게 삼성이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뇌물 사건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주진영 사장이 물론 물증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으로 진술하긴 했지만 아마도 뇌물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길이 주진영 사장이 간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지금 시간 관계상 정유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데 31일 날 오고 도착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압송이 돼서 조사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30날 덴마크를 떠나서 중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가지고 서울의 인천공항에 그날 오후에 오면은 바로 검찰에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거든요. 바로 데려다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 정유라 씨가 그 옆에 최순실 그때 측근에 따르면은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럭비공에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최순실의 그 딸 정유라의 귀국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체포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건 48시간 동안 조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정유라 씨가 지금 덴마크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걸 감안하면 도주 우려가 굉장히 높아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정유라 씨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파생돼서 추가될 수 있는 혐의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 재산 도표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뇌물죄와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혜택을 누가 누렸나요? 정유라 씨가 말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최순실이 진술하지 않은 것 중에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유라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진술 같은 거를. 그런데 과연 아무도 이렇게 수사관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데 검찰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을 때 과연 정유라가 버틸 수 있을까? 그 회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그 국정농단 사태 관련된 재판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소위 말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 약간 막힌 혈이 있다면 그걸 뚫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사람의 또 중요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2대 입시 부정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이외에 최순실 씨와 삼성 간의 뇌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태민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입을 열 경우에는 제2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제2의 소위 말해서 태블릿 PC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아마 언론은 그날 그 정유라 귀국의 모습을 최순실 귀국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귀국하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예. 여러 가지 조사 오면은 조사 대상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의 그 승마 지원액이 77, 8억 아니냐 되니까 그거를 예.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의 그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련된 증언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본인이 들어오는 데에서 예. 자기 어머니인 최순실 씨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아하. 일관되게 박근혜 옛날부터 대통령을 그 얘기 비호하면서 나왔었죠. 모르쇠로 예. 주관했던 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기 딸 사이에서의 알겠습니다. 고심해가지고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예.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1일 날 또 굉장히 떠들썩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